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경기총국 연결하겠습니다. 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지훈 경기도 의원입니다. 네, 11대 경기도의회 상임위 교육기획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상임위 소개 또 지난 의정 활동의 소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소속된 교육기획위원회는 165만 경기도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역량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공동체와 함께 교육기 교육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1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되었고 현재 교육기획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정당의 가치가 차이가 있음에도 경기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라는 공동 가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조율하고 소통하는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 활동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교육원 사무총장과 경기도의회 교육연수위원, 정보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청년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한 의정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의원 거쳐 도의원이 되셨습니다. 정치 입문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역 연구와 정치 경험이 없지만 미사 강변 신도시 조성 초기인 2015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유입 인구가 다수인 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교통, 교육, 보육 환경 등 인프라 부족을 시민들과 공감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주자 대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의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 제가 직접 지방의회 정치 영역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에 정치 경험이 없음에도 직접 도전을 했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하남시의원으로 4년간 일했습니다. 더욱 실용적인 정책 기반과 예상 집행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도의원 도전을 준비했고 작년 7월부터 경기도의원으로 많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최근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화제가 되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과 갈등으로도 학교 폭력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갈등 등 경미한 사안임에도 교육지원청으로 학교 폭력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교육청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총 5,207건이었고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는 8,611건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안 발생 시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과 학교 폭력의 교육적 해결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지원청으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갈등을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지원팀을 구성해서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개정 조례안의 신설 변경된 내용의 핵심이 화해중재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는 건데요. 자, 화해중재팀이 꾸려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화해중재팀은 교육지원청의 장학사, 변호사,
실무 인력과 20명 내외 갈등 중재 전문가와 전문 상담사 등 중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갈등 사안에 화해 중재 기능을 일원화해서 신속하고 합리적, 체계적인 중재를 지원합니다. 또 학교 내 갈등 사안에 조기 개입해서 갈등 심화를 방지하고 전현직 교원들이 참여해서 갈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원, 고양, 용인 등 6곳의 시범교육지원청에서 30명 규모의 화해중재단이 운영 중입니다. 짧은 운영 기간이지만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등 갈등 사안에 대해서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과정의 시행착오를 보완해가며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데 조례 발의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답게 청년 정책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난 4월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2023 정책 오디션 우수의원 대상을 받으셨더군요. 대상을 어떤 정책 제안으로 받으신 겁니까? 네, 의회 청년 의원들과 함께 청년 정책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 일대에 약 8천여 명의 청년 1인 세대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 그리고 잦은 전출입과 폐쇄적 구조로 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립된 청년들은 소통 공유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요. 학교에 학생들의 돌봄센터가 있고 노인을 위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있듯이 지역사회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공유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그곳에서 취업, 창업, 구직 지원, 문화특강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청년 대상 프로그램과 운영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정책 제안 과정 중에서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적극적인 피드백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서 제가 더욱더 제안이 채택되길 바랬는데 다행히 대상을 수상해서 대표 정책 채택과 함께 예산 지원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실 텐데 의정활동하시면서 청년들 위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정책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청년 공간 조성이 경기도 네일스퀘어 사업이란 명칭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지금 청년 전용 공간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남시 청년 전용 공간이 설립과 함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운영 중인 기관에서도 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이 각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입시 제도와 취업난 등의 이유로 청소년과 청년 시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는 환경이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님의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처럼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정책 입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정책으로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국회처럼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경기도의회 입법 보좌관으로 체험해서 직접 당사자들의 정책 제안에 참여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문턱이 높지 않기에 제 임기 중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구 현안도 좀 얘기해 보면요. 하남시가 지역구신데 최근 이 지역의 교육 현안을 잇따라 해결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남의 미사 중앙초등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의원님이 역할 톡톡히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역구인 미사지구는 대부분의 학교가 조성 초기에 학령 인구 예측 실패로 과대 과밀 학교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신설 부지가 없어 학교 증축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교실만 무리하게 늘리는 바람에 급식실과 특별교실 부족으로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사중앙초는 현재 61학급 규모의 학생 정원이 1,626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과대 과밀 학교입니다.
따라서 5개 학년이 3교대 급식을 하고 1개 학년은 교실 배식을 하는 급식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교실 증축에 따른 체육활동 공간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급식실과 다목적 체육시설 증축 예산을 지역 최종현 국회의원님과 함께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미사 5중 2026년 3월 개교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사지구 대부분 학교가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요구가 컸지만 학교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당시 김상호 하남시장님과 함께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하남시 공원 부지를 학교 용지로 무상임대 제공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현재 31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공동 투자 심사를 통과해서 26년 3월 개교 목표로 학교 신설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학교 신설이 완료되면 미사지구의 과밀학급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학교 신설 부지가 없어서 고민 중인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6월 초에는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와 함께 토론하면서 정책 발굴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 지역 현안 가운데 미사 호수공원과 미사 한강공원 등 녹지 공간 확충도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어떤 해법이 있으십니까? 네, 지역구인 미사강변 신도시는 공원 녹지 공간이 넓지만 LH가 초기 설계와 시공을 독점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수목식재와 녹지 환경 구축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따라서 녹지 확충 및 보행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작년 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인근 보행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에 이어 매년 수목식재와 보행로 개선 작업이 점차 확대되면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보다 더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기간 중 제약이 많았던 공원 내 물놀이 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무더위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함께 안전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죠. 경기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처음 지방 정치에 참여했던 초심을 늘 기억하며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이행하는 밥값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도의원 임기 중에는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초심을 간직한 한결같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오지훈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